이 안에는 국가 프로젝트 자료가 들어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김성래가 세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찾던 그 사람의 흔적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올리의 감동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오른 30층짜리 본사 빌딩이 해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27층 복도 끝 회의실 문 앞에서 윤세아가 종이컵에 담긴 아메리카노를 들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27세의 신입 인턴인 세아는 얌전한 안경 너머로 눈치만 살피는 듯 보였습니다. 세아 씨 커피도 식였네요. 박진우 팀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전략기획팀을 이끄는 그는 40대 초반의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세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는 팀장님 다음엔 더 따뜻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커피는 좀 따뜻하게 해야지 이렇게 미지근하면 맛이 안 나잖아요. 박진우는 여전히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세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로는 탕비실의 커피 머신 소리가 익숙하게 울렸어요. 직장인들의 오후 시간을 달래주는 그 소리는 이 회사의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세아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며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른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동료들은 세아를 조용하고 성실한 신입사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도 빠르고 상사 말도 잘 듣고 특별히 튀는 구석 없이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범적인 인터넷이었죠. 하지만 세아의 눈빛 한 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끔 회의 중에 창밖을 바라볼 때 그녀의 시선 속에는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마치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가면 같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세아야, 오늘 저녁에 준비는 다 됐지? 동료 김민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아보다 2살 많은 선배 사원인 민정은 세아를 마치 동생처럼 챙겨줬어요. 내 언니 자료 정리하고 프로젝터도 점검해뒀어요. 그래, 우리 세아 덕분에 팀이 편하다니까. 민정은 세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아도 따뜻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한적해졌습니다. 세아는 혼자 남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평범한 업무용 엑셀 파일이 떠 있었지만 세아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과거 해외 파견 77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국가정보원 산하 특수부대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도 세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세아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형광 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는 사무실에서 그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해외 작전 중 사라진 동료의 얼굴, 그리고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죄책감이 다시금 가슴을 짓눌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평범하게 살자. 세아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안경을 썼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 기묘한 법입니다. 아무리 평범함을 바라더라도 때로는 과거가 현재를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오후 3시 회사 로비에서 낯선 남자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207층을 눌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세아는 이 모든 상황을 알 리 없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회의실에서 저녁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아주 곧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질 예정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6시 도시 약형이 창문 너머로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27층 회의실에서는 전략기획팀의 늦은 보고서 회의가 한창이었어요. 박진우 팀장을 비롯해 김민정 그리고 몇 명의 팀원들이 둘러앉아 이번 분기 실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예상보다 좋네. 박진우가 자료를 넘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세아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세아야, 수고했어. 내가 정리한 데이터 덕분에 보고서가 깔끔하게 나왔다. 민정이 세아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세아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겠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팀 전체가 함께한 결과죠. 회의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야근에 지친 팀원들이지만 좋은 성과의 기분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세아도 잠시 긴장을 풀고 창밖 야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였습니다. 콩콩콩 복도 끝에서 거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회사에서 들을 수 없는 묵직하고 위협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미란매에 박진우가 고개를 들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몸이 미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황회의 실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셋이 당당하게 들었었어요. 맨 앞에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뒤따려온 두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전략기획팀 회의실인데 박진우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놀란별 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맨 앞에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도철이라고 합니다. 이사님이 맡긴 서류 당장 내놔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장도철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서류요? 무슨 서류 말씀이신지. 저희는 전략기획팀이고 지금 정기회의 중인데요. 박진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장도철은 한 걸음도 다가왔습니다. 김성래 이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 팀에서 관리하는 특별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김성래라는 이름이 나오자 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세아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서류에 대해 모르겠는데요. 혹시 다른 부서와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민정이 용기를 내서 말했지만 장도철의 부하 중 한 명이 성큼 다가왔어요. 거짓말 말고 솔직히 말해요. 우리 시간 없어.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팀원들은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박진우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세아를 바라봤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눈을 피하며 커피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무력해 보이는 인턴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저는 오래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철이 박진우에게 한 걸음도 다가갔어요.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김성래 이사가 막힌 USB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직접 찾아보죠. 장도철이 손질타자 부하들이 회의실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류 가방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팀원들의 개인 소지품까지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상황을 차분하게 관찰하면서 회의실의 구조와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구, 창문,
그리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김성래 그 이름 어디서 들었지? 세아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려 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단순한 회사 내 분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조용히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층에서 들으면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테니까. 장도철의 음성한 미소가 회의실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세아는 마침내 안경에 손을 가져갔어요. 평범한 인턴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오히려 더욱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장도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박진우에게 다가가 서류 가방을 빼앗으려는 찰나였어요. 세아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으로 짚고 몸을 일으키며 그의 팔목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어 꺾어버렸어요.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어요. 뭐야, 이 여자. 장도철이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고 얌전해 보였던 인터넷 순식간에 자신의 부하를 제압한 것이었어요. 세아는 침착하게 회의실 벽면의 반사유리를 통해 뒤에 있는 또 다른 남자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정면을 보면서도 뒤쪽 상황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능력. 그것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세아야. 박진우가 경악한 표정으로 그네를 바라봤습니다. 민정과 다른 팀원들도 입을 다무뜨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 알던 세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세아는 대답 대신 의자를 발로 차서 뒤에서 다가오려던 두 번째 남자의 동선을 막았습니다. 의자가 정확히 그의 무릎을 가격하면서 그도 비틀거렸어요. 이런 장도철이 주목을 주며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세아는 왼쪽으로 몸을 굴려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평범한 인터넷 껍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회의실에 서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 특수부대 출신의 전문 요원 윤세아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너는? 장도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세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세아는 회의실 테이블을 방패 삼아 몸을 숨기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화이트보드 마커를 집어들으대라. 일반인에게는 그저 필기구에 불과하지만 훈련받은 요원에게는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었어.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장도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세아는 마커킵을 벗으며 말했어요. 김성래가 누구죠? 그 이름을 언급하자 장도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세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혹시 3년 전 부산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뭔 소리야? 장도철이 당황하며 반문했지만 세아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관통했습니다. 부산 사건, 그때 세아의 동료 한 명이 작전 중 실종되었었거든요. 박진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아야, 대체 무슨 일이야? 너 누구야? 하지만 세아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도철이 다시 공격해 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욱 공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세아는 테이블을 돌면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회의실의 모든 구조물을 활용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했어요. 의자, 화이트보드, 심지어 벽면에 스위치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전술적 도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팀원들도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아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어요. 김성래 그 이름은 3년 전 부산에서 실종된 동료 이준호가 마지막으로 추적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람을 쫓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준호 세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장도철이 기기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세아는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장도철이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세아는 재빠르게 일어나 회의실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세아가 팀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정과는 완전히 다른 거니가 담겨 있었어요. 장도철이 일어나며 코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았습니다. 이런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그는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며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자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일은 단순한 회사 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인터넷 윤세아는 사라졌고 요원 윤세아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지원 요청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 장도철이 무전기에 대고 말하자 곧이어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세아는 귀를 기울이며 숫자를 세웠습니다. 대략 5명 정도 엘리베이터 2대로 나눠오고 있어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전장이 기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에서는 일반 회사원과는 다른 거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아는 재빠르게 책상을 밀어 방패 삼았어요. 무거운 회의용 테이블이 바닥을 긁으며 움직이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주변에 있던 화이트보드 마커들을 집어들었어요. 세아야, 위험해. 박진우가 외쳤지만 세아는 이미 첫 번째 공격자를 향해 마커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마커가 정확히 그의 손목을 가격하자 그가 들고 있던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진우는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세아의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누구지?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가능해?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신입 인턴이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명의 남자들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모두 구석으로 피하세요. 세아가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정과 다른 동료들은 겁에 질린 채로 회의실 한쪽 모서리로 몸을 웅크렸어요. 두 번째 공격자가 의자를 들고 세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아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넘어지면서 의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네. 장도철이 이를 악물며 다시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성내 이사님, 상황이 꼬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무전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여기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세아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이사 김성래, 그 목소리를 무전기로 남아 직접 들으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히 3년 전 부산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었어요. 세아는 세 번째 공격자를 제압하면서 장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성래가 어디 있어요? 누가 너한테 그런 걸 말해주겠어? 장도철이 비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협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세아는 책상 위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집어들었어. 일반인에게는 그저 사무용품이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위험한 무기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무게했어요. 김성래는 어디 있고 이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준호? 그게 누군데? 장도철이 고개를 겨우했지만 세아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어요.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구두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여유롭고 더 위험 있는 걸은 거리였어요. 박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준호가 누구고 김성래는 또 누구야? 하지만 세아는 대답할 결일쯤이에요. 없었어요. 복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녀의 직감은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모두 더 뒤로 물러나세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 오고 있어요. 세아의 경고에 팀원들은 더욱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장도철의 부하 중 하나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전화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정이 항변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회의실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출입구는 하나뿐이고 창문은 이 집 7층이라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가 있긴 하지만 그곳으로 모든 팀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일단 버텨야 해. 그리고 김성미를 직접 만나서 이준호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야 해. 세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현재로 밀려들어왔고 동시에 무고한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복도의 발소리가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철이 문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산이 모십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세아는 온몸의 근육에 힘을 주며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김성래와 직접 대면하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세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 생활이 순식간에 액션 스릴러로 바뀌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의실 밖에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완전히 열리며 김성래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장도철을 제압하려던 순간 김성래는 여유롭게 웃으며 박진우를 향해 말했어요. 팀장님 참 흥미로운 장면 아니요. 박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성래를 바라봤습니다. 회사 임원 중 한 명이긴 했지만 평소 전략기획팀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이사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정리될 테니까요. 김성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USB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세아의 눈에는 심상치 않게 보였어요. 이 안에는 국가 프로젝트 자료가 들어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김성래가 세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찾던 그 사람의 흔적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아의 손이 잠시 떨렸어요. 이준호 3년 동안 찾아 헤매던 동료의 단서가 정말 그 USB 안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정말 그 안에 이름까지 알고 있네요. 역시 같은 팀이었으니까 김성래의 말에 세아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같은 팀이라는 말은 김성래가 이준호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진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아가 누구고 이준호는 또 누구입니까? 하지만
김성래는 박진우를 무시하고 계속 세아만을 바라봤어요. 777 특수부대 해외 파견 작전 부산항구에서 벌어진 그 일 기억나죠? 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모든 정보를 김성래가 알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이준호를 납치한 거군요. 납치라니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잠시 모셔온 거죠. 김성래의 여유로운 태도가 세아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준호는 어디 있어요? 살아있나요? 그건 내가 너나 협조적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직적이고 훈련된 움직임이었어요. 김성래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보안 요원으로 위장한 남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세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들은 장도철의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습니다. 움직임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는군요. 세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반 조직폭력배들과는 달리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직장인이에요. 그냥 보내주세요. 하지만 김성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세아는 팀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이준호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상황이 너무 불리했습니다. USB를 주면 팀원들은 보내주겠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USB는 이미 내 손에 있는걸요? 김성래가 USB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간단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호도 만날 수 있고 팀원들도 안전할 거고요. 세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성래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함께 간다고 해서 정말 팀원들이 안전할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박진우가 세아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세아야, 가면 안 돼. 이 사람들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김성래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보안 요원들이 팀원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선택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10초 드릴게요. 김성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빠르게 상황을 계산했어요. 여기서 싸우면 팀원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았고 이준호의 행방도 영영할 수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 둘, 셋, 김성래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세아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국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7, 8세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이 뇌리를 스쳤지만 이번에는 다른 덕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우, 잠깐요. 세아가 김성래를 제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동료들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잠깐요. 세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김성래가 카운트다운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세아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흔들려고 한다.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이 뇌리를 스쳤어요. 3년 전 부산에서 이준호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세아는 작전 중 판단 실수를 했었어요. 동료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그를 더 위험에 빠뜨렸고 결국 이준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세아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요원직을 그만두고 평범한 삶을 택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아는 박진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면서 쌓인 신뢰 때문일까요? 박진호는 세아의 의도를 어려움풋이 눈치챘어요. 팀장님, 회의실 조명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세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면의 스위치 위치를 확인했어요. 김성래는 세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꾀를 부리려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세아는 민정과 다른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을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서 민정이 기계를 처음에 말했어요. 세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그 말을 들으며 세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동료였습니다. 과거에 있던 이준호처럼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감사해요. 언니. 그리고 팀장님도 세아가 박진호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겠습니다. 박진호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벽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김성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지 마세요.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말겠어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 세아가 김성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준호는 정말 살아있나요? 거짓말이라면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김성래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아있어. 하지만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해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세아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세아가 말을 마치자마자 박진호가 벽면의 조명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어둠에 잠겼어요. 장도철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세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 감각을 발휘하며 숨겨두었던 보안기를 꺼냈어요. 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세아는 비상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상으로 연결되는 보안 키였어요. 모두 제 뒤로 따라오세요. 세아가 외치며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비상 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자 복도의 비상등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어요. 김성래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놓치지 마. 모두 쫓아. 하지만 세아는 이미 팀원들을 비상 계단으로 대표시키고 있었어요. 박진호가 민정과 다른 동료들을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아야, 너도 빨리 와. 민정이 뒤돌아보며 외쳤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조금 더 있어야 해요. 먼저 가세요. 자신을 짓눌렸던 두려움 대신 동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성래와 그의 부하들이 비상문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확인했어요. 이 준우를 어디 숨겨뒀는지 말해요. 세아가 어둠 속에서 김성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와야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끝장을 내줘. 세아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는 박진호와 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손목에 차고 있던 얇은 팔찌를 만졌어요. 이 준우가 마지막 작전 전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행운을 빌어라는 그의 말과 함께 받았던 소중한 기념품이었어요. 기면은 정말로 찾아낼 거야. 준호야. 세아가 작게 중얼거리며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성래와 그의 부하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비상계단의 힘이 한 조명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계단 중간 지점에서 김성래와 그의 부하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는 박진호와 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군요. 김성남과 비상문을 통해 나오며 말했어요. 그의 뒤로 장도철과 보안 요원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세아는 계단 난간을 등지고 서서 그들을 내려다 봤어요. 이준호가 어디 있는지만 말해주면 조용히 끝낼게요. 참 고집이 세네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죠. 김성래와 손짓하자 장도철이 주머니에서 새 파이프를 꺼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것 같은 무거운 파이프였어요. 이런 걸로 여자를 때리는 게 맞나 싶지만 어쩔 수 없네. 장도철이 새 파이프를 휘두르며 세아에게 돌진했습니다. 좁은 계단에서는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지만 세아는 이런 환경에 익숙했어요. 세아는 민첩하게 몸을 돌려 공격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계단 난간을 이용해 높이 뛰어올라 장도철의 어깨를 발로 차며 넘어갔어요. 장도철이 당황하며 뒤돌아봤지만 세아는 이미 그의 뒤쪽에 착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발에게 그의 무릎 뒤쪽을 가격해 균형을 잃게 만들었어요. 쇠파이프가 계단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했습니다. 장도철은 계단에 무릎을 꿇으며 신음했어요. 이런 김성래가 이를 악물며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명의 요원이 동시에 세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원이 다가오자 계단 난간을 잡고 몸을 회전시켜 발차기로 그를 제압했어. 두 번째 요원은 세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세아는 그의 손목을 비트로 뒤로 넘겨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훈련받은 거야? 김성래가 경악하며 물었어요. 그는 세아의 실력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국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세아가 숨을 고른 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성래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제 USB를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준호가 어디 있는지 말해요. 하지만 김성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였습니다. 이걸 누르면 내 친구는 죽어요. 세아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준호는 지금 시한폭탄과 함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거나 내가 일정 시간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터져. 김성래의 말에 세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거짓말이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성래가 리모컨의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세아는 결단을 내렸어요. 세아는 번개처럼 움직여 김성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김성래가 계단에 넘어지면서 리모컨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박진우가 그 순간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리모컨을 보고 재빠르게 받아냈습니다. 세아야, 이거야. 팀장님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왔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진우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성래는 일어나려 했지만 세아가 그를 제압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USB를 내놓고 이준호의 위치를 말하세요. 김성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강남구 폐건물 지하 3층이 있어요. 세아는 침착하게 다가가 USB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김성래의 귀에 낮게 속삭했어요. 이건 내 동료를 예수해요. 그녀의 손목에서 이준호가 선물한 얇은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3년 동안 간직해온 그 팔찌는 세아에게 희망과 의지의 상징이었어요.
박진우가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왔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다면 못 해냈을 거예요. 우리가 팀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박진우의 따뜻한 말을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진정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경찰들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성래와 장도철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은 곧 체포될 예정이었어. 세아는 USB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준우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어요. 3년 동안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조용히 정상화를 되찾았습니다. 김성래는 경찰에 인계되었고 사건은 국가정보원과의 합동수사로 넘어갔어요. 언론에는 단순한 기업 내부 갈등으로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국가 기밀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세아는 여전히 인터너로 탕빛을 해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자신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세아야, 커피 좀 부탁해. 박진우 팀장이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어요. 며칠 전에 일을 겪고 나서 세아를 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 세아는 정성스럽게 아메리카노를 내렸어요. 김성래로부터 확보한 정보 덕분에 이준호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고 그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3년 동안 납치 상태로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커피를 가져다 주며 세아가 말했습니다. 커피가 오늘은 꽤 따뜻하네요. 박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맞췄네요. 그들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함께 위험을 헤쳐나간 동료로서의 끈끈한 신뢰 말이에요. 민정이 다가와 세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아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동료가 뭔지 알게 됐거든요. 세아의 말에 민정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사건 이후 팀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아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강남의 빌딩들이 회사를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 세아야,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곧 만나자. 세아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조체감이 마침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준호에게 말했어요. 너의 흔적을 찾았어. 준호야.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거야.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숨어서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뀌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후에 세아는 국가정보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복직 제안이었습니다. 윤세아 유원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나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세아는 잠시 고민했어요. 감사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일이 있어요. 평범한 일상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료들이 각자의 업무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 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박진우가 팀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팀이 한번 제대로 모여보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팀원들이 모두 찬성했어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갖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박진우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건배. 건배 모든 팀원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세아도 함께 웃으며 잠을 들었어요. 민정이 세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팀에 있을 거지. 당연하죠. 언니,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아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어요. 이준호가 선물한 그 팔찌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과거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노을이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밤의 풍경도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세아의 세계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성장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쌓고 진정한 동료애를 경험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동료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소중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세아는 내일도 평범한 인턴으로 출근할 예정이었어요. 커피를 타고 서리를 정리하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보낼 하루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명감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별빛처럼 말이에요.